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공약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 벌써부터 공방 뜨거운데요. 아직 서울 수도권 집값 치솟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부동산 잡을 수 있을까요?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좀 뜯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들 부동산 정책 이렇게 계속 내놓고 있는데 종부세 논란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면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사했습니다. 이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금 폭탄론을 후보가 들고 나왔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지금 종부세는 이제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공시지가로 11억, 시가로 하면 16억이 됩니다. 16억 이상의 이제 고가주택을 가졌을 때 부과가 되는 것인데, 네. 그분들이 내는 종부세가 20만 원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16억개 주택을 가지신 분이 20만 원 정도 1년에 내는 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아마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종부세의 실정을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 들고요. 종부세는 공시지가 11억, 시가는 16억. 16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에 20만 원 냅니까? 예, 20만 원 냅니다. 근데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올해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엔 공시지가 9억, 시가로 한 13억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됐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다 탈락을 한 이미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상도 작년에 한 75만 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소위 2%룰이라고 해서 전체 세대의 2% 정도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30만 세대 이런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 일반이 또 종부세를 내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좀 실정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종부세 폭탄 날라온다, 폭탄 고지서 날라온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종부세 논쟁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네. 또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자로서 등록을 해서 세입자들에게 계약 갱신 제도를 한 장기간 한 10년 정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인상률을 제한받는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이 종부세를 면제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만 이제 종부세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까지 이제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느냐 이제 의문이 있고요. 결국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느냐가 논쟁인데, 그렇죠. 이미 한 20만 원 정도라면은, 네. 그 정도면 부담 가능한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 말도 또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까? 종부세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종부세는 올해 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미 이제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그렇게 과세 대상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11억 정도, 그러니까 공시가격 11억이면 이제 시가로 16억인데 그분들이 작년에 이제 내던 세금이 보통 한 이제 70-8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한 20만 원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여당이 많이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보유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크게 이미 완화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오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분히 실정을 알고선 하는 얘기보다는 이제 이걸 그냥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이념적인 대결의 그런 정쟁의 대상으로 이 종부세를 좀 이슈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좀 정략적 의도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8804님께서 9억일 때 종부세는 얼마였나요? 세금이 직장인 월급만큼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공시지가가 9억 정도였을 때도 한 4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가로 한 13억 정도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왜 이렇게 큰 부담이냐. 네. 라는 이제 좀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올해는 또 16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20만 원 정도 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분히 세금 폭탄론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프레임 같은 것이고 네. 너무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 이 종부세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 같은 것들은 좀 너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이거 재산세하고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걷게 됐냐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시가 대비 이 보유세 비율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네.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1%이고 OECD 평균으로도 0.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이제 실효세율이 0.15%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너무 낮은 거죠. 예. 보유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부담되는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많은 주택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억제할 수가 있고 일정 정도는 이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들을 환수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이제 높여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꺼번에 높이면 조세 저항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주택과 고가주택부터 먼저 이제 실효세율을 1%에 가깝게 올리자 그래서 종부세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부세가 그래서 생겼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이걸 끌어왔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뒤집어서 없애겠다라는 건 너무 좀 무모한 얘기가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이중과세, 조세평등주 위반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번 다뤄졌던 것이거든요. 예? 다 합헌 결정이 났던 것이고 1가구 1주택자에서 감면제도가 없다는 것들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는데 그건 이미 이제 종부세 안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고령자 이제 감면제도가 들어왔고 또 장기 15년 이렇게 보유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 감면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렇게 종부세와 관련된 어떤 위헌 시비 같은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보유세가 시가의 선진국은 시가의 1% 수준이고 OECD 평균도 0.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0.15%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지금 시가의 한 70% 정도 되는 것들을 한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시가에 근접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재산세를 다른 나라처럼 실효세율이 좀 현실화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의 노력들에 너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네.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토 보유세 얘기를 하면서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의 이렇게 종부세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시지가 현실화들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좀 더 현실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국토보유세에 가깝게 접근을 해야지 일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선 국토보유세로 실효세 1%를 걷겠다라는 것들은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국민들은 혜택을 본다는데 세금을 만든다. 세금 만드는 정부, 세금 올리는 정부 선거에서 이긴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은 기본소득을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국민들이 국토보유세에 찬성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기본소득이라는 걸 또 이제 할 수 있느냐도 또 논의가 돼봐야겠지만 그런 걸 받는다는 것과 세금을 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이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많은 무주택자들이 있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많이 좌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주택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들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더 이상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만큼 올라간 이 버블 가격들은 그냥 고정된다. 이런 이제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층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가격 조정들을 통해서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들을 좀 막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영두 의원이 불과 몇십 분 전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주택자들이 그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처분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유세를 강화를 해서 많은 주택들을 보유하는 경우에 쓴 부담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게 많이 왜곡됐던 게 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등록을 하게 되게 되면 종부세를 면제받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은 주택들을 보유하면서도 그 부담을 갖지 않는 제도로 이 등록임대주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등록임대 제도에도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참여정부였었죠.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만든다고 하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굉장히 그 여론이 나빠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부세는 또 후퇴했고요.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집값 안정화 대책이기도 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 조세 형평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누진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종부세라는 제도라는 게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꾸준하게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한 2017년 정도쯤 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인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자들에게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1%에 근접하게 된다라는 이제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후퇴되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많고 정책적 목표를 실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보유세가 강화가 돼야지 그 이후에 이제 뭐 양도소득세도 좀 더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한대라든가 또 거래세인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1236님께서 공동 명의로 13년 거주한 공시지가 14억 2천만 원짜리입니다. 매매가는 20억이고요. 20억일 때 종부세는 70만 원이고 재산세는 올해 224만 2천 원 2번 냈습니다. 소득은 올해 회사 퇴사해가지고 월 150만 원입니다. 퇴직 이후에 고가 1주택 보유한 분들 사례가 주로 언론에 소개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감면은 또 장기 보유 감면이 있어서 뭐 많게는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앞으로 유예해주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담이 돼서 내지 못한다면 뭐 상속을 할 때나 아니면 처분을 할 때 그때까지 이제 내지 않았던 것들을 그 시점에 있어서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부동산 잡아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 양극화 막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 어떤 방식으로 펼쳐야 됩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세계 보편적인 정책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정책이니까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법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보편적으로는 그 DSR이라고 그래서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이제 비율을 정해가지고 40% 이내에서만 대출하는 제도들을 꾸준히 이제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문데, 우리가 이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보유세 강화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에 작업 정체까지 더해진 곳 서울 시내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인데요. 양화대교 부근 일부 차로가 도로 보수 작업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여파로 양화대교로 진출하시기 부쩍 어려워졌고요. 뒤로 여의 하류